안녕하세요. 우리 함께 마포 아카데미 강의를 맡게 된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장 노정균입니다. 오늘은 우리 노인성 우울증에 대해서 말씀 올릴까 합니다. 우울증에 대한 대체적인 계략과 그리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강의는 노인 우울증과 정신건강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신경정신과,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여러 가지 질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경성 질환인 이런 우울증뿐만 아니고 정신질환인 조현병이라든가 조울증, 이런 여러 가지 질환이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이 우울증은 상당히 많은 그런 중요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울증에 빠져 있으면은 잠도 안 오게 되고 온몸이 아파오게 되고 더군다나 집중력, 판단력, 기억력이 떨어져서 치매가 아닌가라는 이런 걱정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이 노인성 우울증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어서 노인성 우울증에 대해서 오늘은 알려드릴까 싶습니다. 자, 제가 이 슬라이드를 먼저 보여드리기 전에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다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감기는 어떤 질환입니까? 누구나 다 걸릴 수 있죠. 그리고 누구나 다 쉽게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치료가 되지만 또 걸릴 수가 있는 것이 감기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의 감기를 우울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우울증은 마음이 약해서 걸리는 병일까요? 어떻습니까? 아니면은 의지력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의 감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울증은 우리가 감기는 마음이 약해서 걸리는 건가요? 마음하고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내가 감기를 빨리 치료하겠다. 이거 가만히 있어도 나아야지. 이런 의지력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병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똑같이 우울증도 마음이 약해서 걸리는 병은 아니다. 그리고 의지력만은 이겨낼 수 있는 병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약한 것뿐만이 아니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생기는 것이 우울증인 겁니다. 그리고 내가 우울증을 안 걸려야지 해서 안 걸리는 게 아니고 주변에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해서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꼭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울증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울증의 다른 이름은 마음의 감기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감기는 누구나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는 이유는 우울증을 치료하는 것이 정신건강의학과인데 이런 것이 정신이 이상해서 오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과를 갈 때 기침을 하면은 감기 때문에 기침을 하면 내과를 갈 때 그게 폐암에 의한 기침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일반적으로 기침하면 감기라고 생각하죠.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우울증으로 외래를 가거나 치료받으면은 그게 아주 심각한 병이 아니고 단순히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그런 병 때문에 오는 거라고 인식을 하시면은 빨리 치료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우울증은 얼마나 걸릴까요? 여기 나온 대로 그림을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걸릴 정도로 아주 흔한 병입니다. 감기처럼 흔한 병인 겁니다. 그리고 기혼자보다는 이혼이나 사별에 있는 사람들이 더 쉽게 걸릴 수 있고 신체가 건강한 사람보다는 만성 신체 질환이 있는 사람이 더 쉽게 걸릴 수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남성에 비해서 여성은 2배가량 더 잘 걸리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인성 우울증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노년기 정신과 질환 중에서는 2번째 많은 질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성 우울증이요. 외래에서 오시는 분을 보면은요, 우울증 때문에 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단순히 우울하다 해서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이외에 우울증으로 인해서 같이 생기는 불면증이라든가 아니면 신체적인 통증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화병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증상 이런 것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신과에서 치료하는 2번째로 많은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우울증은 흔하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우울 증상이 있는 경우는 21% 이상이 된다고 하고요. 병원 및 보호시설 어르신 중에서 주요 우울 장애라고 진단을 내릴 정도는 10에서 20% 이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울증에 왜 이런 상당히 많은 우울증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생화학적 유전적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울증의 원인은 딱 한 가지 원인이 있지 않고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생화학적 유전적 원인으로는 우리 몸에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그중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저하가 돼서 우울증이 생기는 것으로서 그렇게 설명을 주로 합니다. 그 외에는 환경적, 신체적 질환을 보면은 그 중요한 사람과의 사별, 이별, 갈등 이런 경우는 우울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사람하고 사별, 이별,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우울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우울증이 올 수 있고 경제적 어려움이라든가 가족 갈등, 강한 스트레스, 실직 또는 사업 실패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울증에 빠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환경적 요인이나 신체적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울증의 원인이 임신과 분만이라든가 갱년기라든가 갑상선 기능의 이상이라든가 만성 신체 질환, 약물 남용, 기타 정신과적 장애 때문에 우울증이 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을 우리가 미리 어르신께서 알고 계시면은 대처하기가 더욱 수월하겠죠. 자, 아까 방금 전에 신체 질환이나 약물에 의한 우울증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이 되면은 신체 기능이 떨어지면서 암이라든가 여러 질환에 노출될 수 있는 여건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우울증으로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만성 폐질환이라든가 아니면 뇌외상 중풍 치매 그리고 췌장염, 간경화, 심근경색, 그리고 암 이런 여러 가지 약물 이런 여러 가지 병의 내과적인 질환에 의해서 우울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몸은 몸과 마음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자로 하면은 심신일체가 되겠죠. 몸신과 마음신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몸과 마음이라고 하지만 한자어는 마음이 몸됩니다. 심신에서. 자, 몸과 마음이 아프면은 어떻게 될까요? 고통이 따릅니다. 그죠? 고통도 이게 한자로 따지면은, 쓰라릴고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통은 아플 통입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아프면 고통이 따르고 이게 다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면은 마음도 아파오고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파오는 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큰 질환에 걸렸으면은 활동을 못하면서 얼마나 불편합니까? 활동이 없어지면서 우울해질 수 있죠. 그리고 혹시 내가 잘못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더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우울증에 빠지면은요, 모든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통, 요통, 근육통, 손발저림, 흉통, 호흡곤란, 소화장애, 변비, 설사 이런 여러 가지 신체 질환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어디가 부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몸도 건강해야 되고 마음도 건강해야지 우리가 더욱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성 우울증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경향이 있는 경우는 우리가 노인성 우울증에 쉽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이걸 알고서 조절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울증을 앓은 병력이 있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우울증을 앓았다 이런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조심해서 우리가 우울증에 대해서 이겨나가는 그런 플랜이 필요하겠고 본인이 고혈압이라든가 뇌졸중을 앓은 적이 있는 경우도 내가 우울증에 쉽게 올 수 있구나라는 것을 미리 인지하고서 우울증에 빠지지 않게 노력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관상동맥 질환을 앓은 적이 있다든가 아니면 폐경 후 갱년기 증상이 아주 심했던 분이라든가
그리고 노년기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는 우울증에 빠질 수 있는 여건이 다분히 높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사회적 수행 능력 저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우울증이 있다면은 우리는 보통 어느 정도 그런 피해를 받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정상인 경우에는 사회 수행 능력이 보통 정상인 사람한테는 95% 정도의 능력 발휘를 할 수가 있지만은 그 여러 가지 질환이 있는 경우, 척추 질환이라든가 관절염, 당뇨병, 협심증 이런 경우에는 94, 5% 이하의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울증은 그 이상으로 82, 3% 정도밖에 사회적 수행 능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만큼 여기 있는 다른 질환에 비해서 우리의 삶의 질이 더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증 자체는 내 마음이 우울해서 상당히 마음이 우울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울감이라든가 판단 능력도 떨어지지만은 그로 인해서 신체 질환이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다른 질환하고 연결돼서 더 많은 그런 사회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 수행 능력을 유지하는 데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울증과 신체 질환 및 사망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우울증이 있을 경우에는 우울증이라고 하면은 이제 진단을 내릴 정도의 그 장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는 우울감은 누구나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울감하고 우울증하고는 좀 비교를 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울감을 한 번도 느끼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울감은 누구나 다 느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우울증에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울감은 일시적으로 좀 불편하고 우울한 느낌이 있는 그런 감정이 2주 이내로 일시적으로 올 수 있지만은 이런 것이 우울감이라든가 신체적 활력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이 2주 이상 갈 때는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울증에 빠졌을 때 우울감이 단순한 우울증이 아니고 우울증에 빠졌을 때 심근경색의 발생 위험에 대해서 연관을 볼 때 정상인보다 우울증에 빠진 사람은 5배의 심근경색이 더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근경색이라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병입니까?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심장이 움직이질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상당히 높아지는 질병이잖아요. 그런데 우울증에 빠지면 이런 사망할 수 있는 우리가 잘못될 수 있는 심근경색의 위험이 5배나 올라간다니까 얼마나 이 우울증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울증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어르신의 연간 사망률도 일반인 정상인은 14%라고 얘기할 때 우울증에 빠진 어르신들은 34.2%의 그런 연간 사망률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울증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한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몸이 어디가 아프다고 할 때 통증이 있다든가 아니면 어디가 부러졌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금방 병원에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빨리 가거든요. 피가 나면 빨리 병원에 가거든요. 근데 우울증은 통증은 없습니다. 통증은 눈에 보이는 통증은 없기 때문에 이게 병이라는 것을 인식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드릴 말씀은 우울증은 통증, 급히 나타나는 통증은 없지만 이런 사회적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우울증으로 인해서 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몸도 아파질 수 있는 이런 우울증은 우리가 느꼈을 때 아파서 부러져서 피가 나서 병원 가는 것처럼 우울하고 불안하고 초조하면은 병원에 가서 과연 내가 우울증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꼭 알아보고 체크해 주셔야지 우리가 더 건강한 정신 건강을 유지하면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울증의 대략적인 개략과 그리고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럼 이 우울증, 노인성 우울증의 증상과 그리고 치료 방법,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